그래도 못 갚는다. 그거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면책을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과도한 빚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선한 이웃 설린TV입니다. 자, 그럼 개인희생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를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무, 즉 빚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이때 그러면 채무, 빚을 졌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채무, 즉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용사회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일정 기간을 변제하면은 모든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끝입니다. IMF 때 저희 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엉망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즉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서 쓰게 한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고시촌에 있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고시원생들에게도 카드를 막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보다 수입이 없을 때도 많은 돈을 카드를 통해서 쓰고, 그 카드를 월별로 나누어서 이자와 함께 갚는 방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개 카드를 만들어서 변제를 하는, 즉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매월 다가오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도 나오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전국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기에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은 많은 수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채무자 회생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되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변제하고, 그래도 못 갚으면 면책, 탕감시켜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새롭게 출발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빚으로 허덕여서 정말 삶이 유지될 수 없다면, 정말 인생의 끝을, 절망을 맛본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일정 기간 자기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고, 그 변제 기간도 무제한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 그 기간 안에만 갚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갚는다. 그거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면책을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채무자 회생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과도한 빚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채무자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금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천만 원 정도를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리면 이자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원금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5천이 아니라 5년 후에는 거의 1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런 경우 사기당한 것도 어려운데 이자까지 한 배를 더 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